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CNN을 했잖아요. CNN을 했는데 필터를 구현하는 것처럼 이제 원래 필터를 이제 저희가 실험 처리해서 하려면 이제 컨볼루션 연산을 해야 되는데 그것처럼 이제 이 면에다가 이 한 이미지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필터 같은 기능을 하는 걸 이렇게 쭉 넣어서 이렇게 필링도 하고 막 하는 걸 좀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필터가 아니라 그래서 CNN에는 그걸 이제 커널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합성공을 하고 커널을 몇 개 써서 합성공을 하고 그 다음에 풀링을 하고 다시 이것도 줄여서 합성공을 하고 풀링을 하고, 그리고 이게 만약 분류 문제면 이 풀링된 요 데이터를 쭉 펼쳐가지고 이렇게 완전 연결로 하는, 그래서 여기서 분류도 하고 뭐 하는 그런 과제를 우리가 웹리스트 했는데, 우리가 CNN은 알고리즘이 참 좋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써요. 근데 이 CNN에 이렇게 여러 가지 갈래길이 많은데, 근데 우리가 이런 어떤 웹리스트 같이 이렇게 데이터가 작고 제한적이면 이렇게 우리가 직접 이렇게 CNN 같은 걸 구현을 해서 이렇게 펼칠 수 있는데, 보통은 그렇게는 잘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데이터가 굉장히 많잖아요. 데이터가 그동안에 한 몇십 년 동안 이제 모아놓은 거예요. 진짜 미국이나 아니면은 뭐 미국에서 특히 많이 모았는데, 그거는 이제 그 다파 프로젝트 같은 데서도 되게 많이 모았어요. 음성도 그렇고 뭐 이미지도 그렇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컴피티션을 걸어가지고 여러 모델들을 개발했어요. 베이스된 모델들. 엄청나게 많은 이미지를 가지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가장 유명한 게 이제 이미지넷 컴피티션인데, 이제 미국 에서 이제 그 데이터를 잔뜩 모아놓고 그걸 가지고 매년 이제 경연대회를 한 거예요. 야, 이 데이터 가지고 분류나 무슨 이런 세그멘트 각 영역이 있거든요. 거기서 최고의 모델을 니네 한번 만들어봐야 매년 컴피티션을 해서 이기면 이제 뭐 상도 주고, 그러니까 유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한 10년 가까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이제 안 하는데, 그래서 거기서 나온 모델들이 이제 굉장히 견고한 게 많아요. 그래서 이 CNN 모델의 어떤 그 다이버시티, CNN을 기반으로 한 다이버시티의 기본 모델이 있고, 이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우리 타겟에 맞게 이렇게 학습을 해서 써요, 보통. 그래서 그걸 이제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하고 전이학습이라고 하는데, 비전 쪽은 다 이렇게 이 스크래치부터 뭔가 하는 건 없고, 다 전이학습으로 해서 그런 걸 과정을 다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전이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학습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 어텐션 알고리즘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뭔 대충 느낌이라고. 그래서 어텐션 알고리즘을 하면 대충 그 인트로덕션에서는 끝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너무 과정이 좀 빨리 왔기 때문에 나 혼자 뭐 떠들고 재미없는 것일 수도 있어서,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요런 그 알고리즘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안 하고 그 사례 연구를 해서, 다음 시간에는 플란티어라는 업체가 굉장히 유명한 업체가 있어요. 그 플란티어의 사례 연구를 하면서 그쪽에서는 AI를 어떻게 쓰고 어떤 플란티어가 굉장히 강점을 가지는 분야가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걸 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아까 의논을 하면 서로 간에 이렇게 개발도 그렇고 기획도 그렇고 좀 더 아이디어가 좋아질 것 같아서 오늘은 트랜스퍼 러닝을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퍼 러닝은 말했지만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려면 연산 파워도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경제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미리 엄청난 연산을 동원해서 학습을 잘 해놓은 모델 가지고 이제 전이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까 말한 이미지 넷 분야를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미지 넷에 이렇게 뭐 간단히 여기는 뭐 과학적인 사이트니까 여기서 이제 컴피티션이 다 이루어져서 여기서 이제 모델들을 다 다운로드하고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미지넷 라지 스케일 비주얼 레코그니션 챌린지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이제 이루어졌고, 여기서 이제 막 이렇게 보면은 결과들이 이렇게 여기서 보면은 몇 가지 영역들이 있고, 오브젝트 로컬라이제이션, 디텍션 프롬 비디오, 그래서 뭐 1등을 누가 했다 막 그렇게 하고 막 그런 모델들을 이제 오픈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발달을 많이 했죠. 그래서 요새는 이제 상용 모델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런 상용 모델들을 가지고 이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찾으면 다 나와요. 어떤 모델들이 있다 다 나오고 깃허브에 다 올라가 있고, 근데 모델들이 다 이렇게 특성들이 다 틀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려는 토지 비전도 좋은 모델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제 프리트레인드 모델이라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토치에 보면은 이런 프리트레인드 모델이 토치에 아예 다 이렇게 박혀져 있어요. 뭐 이거 말고도 뭐 엄청 많은데, 이런 프리트레인드 모델들이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이렇게 모델들이 이렇게 뭐 알렉스넷, 뭐 콤브넷, 뭐 덴스넷, 뭐 이피션트넷, 뭐 이렇게 쭉 모델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비전 쪽으로 이제 많이 하는 사람들은 대충 이 기본적인 모델들의 특성들을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떤 거는 싹 이렇게 다 오픈되어 있는데 어떤 건 또 오픈 안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리얼타임으로 하기 좋은 거, 뭐 아니면은 뭐 클래시피케이션이 좋은 거, 뭐 이런 게 있어. 그럼 이런 걸 갖다 놓고 우리가 전이학습을 이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VGG16이라는 모델을 갖다 놓고 할 건데, 그러면 VGG16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눌러보면 이렇게 VGG16에 대한 이런 몇 가지 이제 어떻게 쓰고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우리가 이걸 갖다가 VGG16을 웹사이트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VGG16이 이렇게 컨볼루션 하다가 이게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펼쳐놓고 이제 이렇게 구성한 이제 이렇게 돼 있는 하고, 이렇게 요 층이 깊은데 얘네들이 꽤 잘 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컨볼루션 플러스 렐로 넣고 맥스 플릭 넣고 플릭 커넥티드 넣고 소프트맥스 넣었다. 이렇게 이제 정의가 이렇게 쭉쭉 돼 있고, 여기에 대해서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 논문들은 이제 논문들을 찾아보면 이제 이렇게 다 나와 있고, 뭐 논문 리뷰 보면 이렇게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렇게 논문 리뷰도 돼 있고 어떻게 써야 된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이런 모델들이 이렇게 13개의 컨버전 레이어하고 3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있고 뭐 이렇게 있다. 웩스 플링해서. 그래서 이거 논문에 나온 자료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델들을 논문을 보면은 우리가 어디에 쓸 수 있을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찾아서 이제 우리가 하는 건데, 그래서 오늘은 이걸 갖고 이제 할 건데, 결국은 이제 이게 전이학습이라는 게 이제 트랜스퍼 러닝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제한된 연산 자원을 투입하고 해서 우리가 사용자 환경에 최적화된 모델을 하겠다. 그래서 그 저희가 그 코미코하고 그 미코 세라믹스에서 쓴 베이스 모델은 욜로 계열을 썼을 거예요. 욜로 계열을 써서 거기서 데이터를 잔뜩 모아서 욜로 계열 갖고 이런 파인튜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미코 파워에서 쓴 베이스 모델은 이제 TFT인데 그건 이제 좀 TFT도 이렇게 했는데 거기는 전약 스크래치부터 학습을 다 할 수 있고 하여튼 TFT를 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아까 그 웹사이트에서 봤듯이 우리가 CNN을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CNN을 생각하면 여기 컨볼루션 그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플리 코렉티드 영역이 있어요. 이렇게 플리 코렉티드 영역이. 근데 이제 컨볼루션 영역은 아까 말한 그런 커널들이 잔뜩 학습된 거잖아요. 그죠? 학습된 거고, 플리 코렉티드 영역은 이걸 갖다 이제 분류해 쓰려면 여기 분류에 맞춰서 우리가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CNN은 이렇게 이 커널 영역하고 그 다음에 플리 코렉티드 된 영역으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구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은 이제 양쪽에서 다 이루어지는데, 그럼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보면 이제 CNN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 프리트레인드 된 특징 추출기 자체가, 특징 추출기라는 것 자체가 이걸 커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류기 자체는 이제 플리 커넥티드 된 네트워크 마지막에. 그래서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사전학습 분류기는 이제 리니어로 연결해서 플리 커넥티드 네트워크를 이제 이쪽에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보통은 우리가 할 때 경우에 따라 틀리지만 이쪽은 잘 안 건드려요. 이쪽은 너무 굉장히 이쪽까지 건드리면 막 그러니까 성대에 따라 틀린데 이쪽까지는 잘 안 건드리고 이쪽을 건드려서 이제 저희가 네트워크를 다시 훈련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개념이 프리트레인드 모델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게 들어가서 이렇게 다 학습이 된 거야. 엄청나게 많은 입력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런 커널들이 다 잘 학습이 돼 있는 거지. 그럼 여기 새로운 분류기만 학습할 수 있고,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학습할 수도 있고, 이렇게 다 해서 학습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전략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전략은 경우에 따라 다 다른 거고, 분류기를 할 때 무슨 에러를 갖다가 수정하는 걸 뭐 다르게 한다든가, 여기서 조금 아이디어를 다르게 해서 데이터 특성에 맞는 우리가 그런 함수를 좀 넣어서 새로 이렇게 훈련하게 되는 거죠. 그럼 시간도 얼마 안 걸리고, 예, 전위학습을 하게 돼서, 전위학습을 하는 것 자체는 이제 우리가 뭐 음성 인식 엔진 같은 위스퍼 엔진도 우리가 그걸 다운받아서 다 전위학습을 시키거든요. 근데 요새는 기본 모델이 너무 잘 돼 있어. 위스퍼 같은 것도 음성 인식도 되게 잘 돼 있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너무 많은 데이터로 잘 훈련됐기 때문에 조그만 데이터로 얘를 훈련시켜도 잘 이게 움직이지 않아. 그런 게 좀 있어요. 움직이지 않고 잘못하면 특정한 평행성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 모델이 아주 견고할수록 이 어떤 조그만 데이터 가지고 잘 안 움직여. 그럴 경우에는 굳이 그걸 갖다가 전위학습 안 시키고 그냥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LMM은 이제는 전위학습 같은 거 안 시키잖아요. 우리가 무슨 그걸 시킬 수도 없고, 예전에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할 텐데, 그런 거는 이제 전위학습을 안 시키고, 레그나 다른 방법을 써서, 이제 챗버팀에서 하는 레그라든가, 아니면은 김진 수석이 한 마이링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다 원래대로 다 쓰고, 그 대신 이제 다른 전략을 쓰는 거죠. 데이터를 우리 쪽 데이터에 맞춰서 대답하게끔 하는 거고, 그래서 오늘의 이런 전위학습은 어떤 걸 할 거냐면, 체스트 CT 데이터를 가지고 이 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하는 그거를 제가 코드로 만들어서 올려왔어요. 그래서 체스트 CT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저희가 이제 훈련을 할 건데, 요거는 AI 허브의
공개된 데이터예요. 그래서 뭐 노말 있고 렁 캔서가 있고 뉴모 이거 발음이 어려워요. 뉴모소락스인가 뭐 기흉이 있고 그다음에 뉴모니아 폐렴이 있고 ILD 간질성 폐질환이 있고 이런 거 이제 트레인 데이터, 밸리데이션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를 해갖고 총 이렇게 데이터가 준 거야. 그럼 우리가 아까 VGG 16이라는 걸 써서 이 데이터를 불러와서 그냥 튜닝하면은 이 데이터에 그러니까 얼마까지 나오냐면 한 98% 정도까지 나와. 요 분류하는 것 자체가. 근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게 우리가 요번에는 오래 하지는 않을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훈련해서 이제 전이 학습을 해서 보통 우리가 할 때 이거를 훈련 과정 중에 이제 모델을 저장하고 이걸 다시 이제 그 훈련이 끝나면 이제 추론 엔진이라고 그러잖아요. 인퍼런스 할 때 이제 쓰게끔 이제 훈련은 필요 없으니까 이 훈련이 다 됐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 두 단계를 나눠서 실습을 한번 돌아가면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학습이 되게 오래 걸려요. 좀 걸려. 해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우선은 이런 건 이제 데이터 로드한 거 똑같고 그 다음에 이거 여러분들 써갖고 훈련하다 보면은 아마 팁4를 다 썼다고 말할 수도 있고 제대로 훈련하려면 한 4시간 정도는 걸리더라고요. 이 팁4 내에서. 그러니까 뭐 그렇게 크게 걸리는 건 아니죠. 사실 아까 5,000개, 6,000개 정도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오래 걸려. 돌리고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늘상 하던 데고 그 다음에 드라이버를 마운틴 시켜요. 마운틴 시켜서 저 데이터가 이제 이쪽으로 갈 수 있게끔 마운틴을 시키고 제가 이 내 드라이버 데이터에 마운트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보통 우리가 AI 허브라는 걸 갖다가 들어가 본 사람도 있고 안 들어가 본 사람도 있을 텐데 이게 그래도 이게 한지 한 6, 7년 됐을 거예요. 정도 시작한 지. 그래서 여기에 딥러닝 의 자료를 이제 모으자 그래가지고 꽤 이제 여기 데이터가 그래도 처음에는 막 데이터를 갖다가 막 과제만 따고 막 엉터리 막 잘못된 데이터 올리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여기에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헬스케어 쪽도 있고 물론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헬스케어 데이터도 있고 뭐 여기 음성 쪽도 데이터가 많아요. 음성 쪽을 많이 했기 때문에 뭐 한국어 데이터도 있고 이렇게 한국어 데이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들이 꽤 많이 여기서 모아져 있어요. 그래서 재난 안전 환경 데이터도 있고 뭐 이런 데이터도 있어서 여기가 그래도 예전하고 틀리게 꽤 많이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까 체스 시티를 찍으면 이 데이터거든요. 이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냐면 이게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데 얘네들이 오픈하기 위해서 원천 데이터를 조금 가지고 합성을 했어. 데이터를 이렇게 원천 데이터를 가지고 얘가 다시 생성을 해서 합성 데이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생성형 AI는 여기서 안 다룰 텐데 생성을 해서 진짜 암이 있는 것처럼 합성 모델을 만들어서 얘네들이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괜찮더라고요. 데이터가 제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있는 데이터가. 그래서 이런 데이터도 이렇게 AI 허브에도 있고 물론 훈련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한국은 여기서 AI 허브에서 많이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걸 시작한 지가 한 30년 정도 넘었어요. 제가 딥러닝 할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뭐 30년 가까이 되면 이제 그동안 계속 데이터를 모은 거죠. 미국도.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지금
가져간 거고, 그래서 이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카피를 하고, 그리고 여기가 데이터가 여기 이렇게 제 CT 데이터가 이렇게 여기 쌓여요. 나중에 필요하면 이렇게 트레인하고 밸리데이션 두 개가 이렇게 쌓이고 5가지 레이블에 대해서 쌓이고, 그걸 우리가 조사해보면 이렇게 토탈 레이블 5개가 쌓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트레인에 리사이징하고 그 다음에 이런 몇 가지 이 작업을 해서 텐서로 이렇게 만들어서 트레인 데이터셋으로 이제 올리는 거죠. 이렇게 이미지 폴더. 그래서 한번 프린트 해보면 데이터 포인트가 8,000개, 그리고 훈련 데이터는 8,000개고 밸리데이션 데이터는 지금 502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훈련할 때 밸리데이션 데이터, 훈련 데이터를 분리해서 이제 저희가 훈련을 해야 되고, 인도맨 요거만 갖고 훈련하면 안 돼. 나중에 이제 진짜 하게 되면은, 밸리데이션 주차 타고 이거 생략하면, 이 훈련 데이터 아무리 좋게 나와도 밸리데이션이나 테스트 데이터가 안 나오면 안 되니까, 이렇게 나눠서 지금 8,000개하고 502개로 나눠져 있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훈련을 할 거고, 8,000개, 502개, 또 8,000개, 502개 데이터를 훈련을 할 거고, 그래서 배치 사이즈 32개로 해서 이제 훈련을 할 거예요. 이건 다 똑같고, 그래서 이 이미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출력해 보니까, 이제 이런 이미지가 이런 이미지가 생긴 거죠. 그래서 진짜 테스트 노멀, 유머럭스, ILD, 테스트, 정말 ILD, 우리가 눈을 봐서는 모르잖아요. 이런 데이터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이 인식률을 나중에 알면은 이게 되게 잘 나와요. 그래서 아이고 이런 것도 간단히 될 수 있네. 생각하지만 이건 잘 정제된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잘 나오는 거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한 VIT B16이라는 그거를 프리트렌드 모델을 해서 이 웨이트를 디폴트로 해서 프리트렌드 모델을 갖고 올 거예요. 그럼 얘가 이렇게 다운로드를 해. 파이토치에서 이렇게 다운로드 해서 이렇게 레포트를 했어요. 이 모델이 어떤 모델인지 이렇게 레포트를 했고, 컨볼루션 2D를 썼고, 3768 들어가서 들어가고 있고, 시퀀서 모델이 어쩌고저쩌고 되고, 노멀이 어쩌고저쩌고 돼서 이게 이렇게 쭉 되고, 인코더 블락이 어쩌고저쩌고, 인코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쭉 아까 본 레이어가 7개 있다고 했잖아요. 7개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여기서 이게 풀리 이제 커넥티드 되는데, 내가 요게 잘 되는 게, 여기 보면 요 레이어에 셀프 어텐션이 들어가요. 월테이크 어텐션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요. 어텐션 알고리즘을 요거 돌리면서 좀 배울 텐데, 어텐션 알고리즘까지만 해서 알고리즘을 끝낼 거예요. 왜 어텐션 알고리즘이 뭐냐면, GPT에 들어가는 알고리즘이 어텐션 알고리즘. 저번에도 말했지만, 어텐션 알고리즘이 들어가는 거하고 안 들어가는 거 성능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지금 연산 시간 오래 걸리지만. 그래서 내가 요거가 잘 된 이유가, 멀티헤드 어텐션을 여기다가 넣었어. 그래서 멀티헤드 어텐션이 놓으면, 어텐션이라는 게 말하자면, 그거 똑같아요. 어텐션, 주의를 기울이는 거야. 진짜로. 그래서 어떤 이벤트, 어떤 물체라든가 어떤 말에 있으면, 요거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문장이라고 요 센텐스에서 요 단어는 어느 단어에 주의를 집중해야 되는지, 요런 거를 갖다가 어텐션이 쉽게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무슨 이벤트가 있으면, 이 어텐션을 쓰면, 중요한 이벤트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할 수 있게 만들어놔. 그러니까 어떤 암 같은 거를 갖다가 이상한 게 조직이 나온다 그러면 어텐션이 알고리즘을 써서, 그래서 내가 요 VGG가 잘 되는 이유가 이제 어텐션 알고리즘이 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거 갖고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근데 어텐션 알고리즘은 문제는 뭐냐? 시퀀서는 이제 768, 100으로 가잖아요. 근데 어텐션 알고리즘 문제가 뭐냐? 훈련이 좀 느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는 프리트렌드 모델 헤드에다가 어떻게 붙이냐면은 시퀀서 모델을 붙이는데 256의 헤드를 가지고 우리가 64 헤드로 줄인 거야. 리니어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헤드에다가 붙여서 이건 나중에 이제 찾아보세요 한번. 그 시퀀서 모델을 헤드에다가 새로 짰어. 어떻게 짰냐? 프리트렌드 모델 헤드에다가 이런 걸 이렇게 더 붙여가지고 256 나오는 걸 갖다가 렐로 넣고 드롭아웃 넣고 리니어 넣어서 256이 64로 줄이고 렐로 넣고 드롭아웃해서 64로 결국은 256에 8000이 256에서 걔네들 안 따르고 이 부분은 내가 64로 하겠다. 이렇게 시퀀서 리니어를 넣는 거야. 헤드에다가. 그러면 뒤에 아까 말했듯이 뒤에 그 커널들은 기존 웨이트를 써. 커널들은 학습 안 해. 그 다음에 이 부분만 학습해. 이 부분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 부분만 웨이트를 다시 이제 조정해서 이제 학습을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학습이 그 부분만 학습이 돼도 잘 돼. 이게 커널까지 학습하려면 이게 너무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피처 익스트랙터는 홀수야. 파인튜닝을 하니까 피처 익스트랙션이 여기서 말하는 거는 아까 그 커널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커널은 하지 마! 풀려! 파인튜닝만 해!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로스 펑큐션을 크로스 엔트로피를 정하고 옵티마이저는 이제 아담 옵티마이저를 썼다. 뭐 이런 거는 이제 루틴이니까. 그리고 요거는 이제 모델을 체크하기 위해서 체크한 거고. 그래서 이제 트레인 모델은 똑같아. 정의가 됐으니까 우리가 요거는 하나의 문법이라고 생각해도 되잖아요. 다 정의가 됐으면. 그래서 XY 트레인을 불러와서 이거는 지도학습이니까 로스 포워드 프로퍼게이션 하고 로스를 찾은 다음에 옵티마이즈를 백워드 프로퍼게이션 해서 옵티마이즈를 해서 이거 완성한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기록을 한다. 이렇게 이제 훈련을 정의를 한 거예요. 요거는 하나의 문법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진짜 프로그램 하게 되면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모델 티런하고 모델 이밸류에이션도 똑같고 이밸류에이션 단지 밸리데이션 데이터 하면 되니까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밸류에이션의 차이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포워드만 하는 거지. 포워드 추론만 하는 거니까 백워드 같은 거 필요 없고 이밸류에이션은 포워드만 해서 이제 로스 펑션을 정의하려고 하는 거고 맞았는지 틀렸는지는 이제 여기서 체크할 수 있게끔 이렇게만 해놓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여튼 됐다. 테스트는 안 할 거니까. 뭐야? 아까 했는데 또 했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돌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근데 내가 F1으로 하니까 너무 그렇다. 한 5 정도 하면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F5로 해서 여기서 이제 아까 디파인 된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디파인 모델 요 안에 안 쓰고 디파인 모델 했으니까 이 모델 트레인을 돌려서 이제 에버리지 로스하고 에버리지 액티로시를 받고 그 다음 밸리데이션을 돌리고 이렇게 이제 F5 5번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돌아가게끔 해갖고 이제 돌리면 되는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 그래서 우선 돌려놓읍시다. 이렇게 돌려놓으면 이렇게 다다다다다 이렇게 돌아가는데 돌게 놔두고 다음 걸 집중합시다. 오늘 일찍 가야 되니까. 우리도 2시간씩이나 했다고 맨날.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그죠? 밥 먹고 2시간 동안 계속 강의한다는 게 참 이게 쉬운 건 아니야. 그래서 아까 그거는 이제 어떻게 되는지 이제 하고 이거는 여기 어텐션 알고리즘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계가 있는데 순환 리커런트 RNN하고 리커런트 뉴럴넷을 먼저 한 다음에 어텐션 알고리즘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때까지 한 거는 이미지 같은 거는 시간에 대한 축이 없잖아요. 근데 내가 오랫동안 해왔던 음성이나 뭐 언어 쪽은 어떤 축이 있단 말이에요. 음성은 시간 축이 있고, 언어는 이제 단어들이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나온 게 뒤에 영향을 주는 거죠, 당연히.
이제 이런 걸 어떻게 모델링 할까에 대해서 처음에는 잘 안 잡혔어. 처음에 CNN 나오고 조금 있다가 이 RNA 나왔는데, 그래서 이런 시간축에 대한 거를 우리가 모델링을 해서 이걸 성공해서 이제 RNA라는 게 나왔어요. RNA.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어떤 흐름을 가지고 어떤 흐름이 있을 때 요거를 하나의 이제 입력을 내보낼 수도 있고, 하나의 입력을 가지고 여러 개로 내보낼 수도 있고,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여러 개의 흐름 가지고 하나 내보내는 걸 이제 우리가 이런 거 글을 갖다 읽고 감정을 나타낸다든가 이런 거 글을 여러 개잖아요. 여러 개 쭉 읽고 감정을 나타낼 수 있잖아요. 이런 거고. 이때 나는 이제 이 말하자면 영화, 여기서는 그런데 이제 영화 장면을 보고 캡션을 다는 거. 그 장면 안에 여러 가지 말이 나올 거 아니야? 캡션을 다는 거. 그런 거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다대다로 해서 이제 이거는 필름이 계속 흘러가면 캡션이 계속 나온다든가 뭐 이런 거가 있을 수 있고, 이런 거는 조금 딜레이가 있다고 나오는 거는 이게 지금 개발하고 있는 번역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한국어 들어가면 조금 지났다가 뭐 1어로 나온다든가, 이런 이렇게 시퀀스가 있는 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델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리커런트 루럴렛 RNN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RNN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RNN은 어떻게 되냐면 구조만 그냥 우리가 이해하면 돼. 구조만. RNN이라는 거는 예전에는 여기서 이렇게 그냥 여기서 입력에서 아웃풋으로 바로 히든 레이어에서 갔는데, 여기는 여기서 이렇게 순환을 해. 이렇게. 여기서 순환을 해. 이렇게. 그래서 간 것이 전의 시간께 다음 시간으로 연결되는. 그래서 이런 표기법을 써요. 썼는데 이걸 갖다가 펼쳐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개념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렇게 펼쳐놓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렇게 펼쳐놨어. 그러면 X가 들어가 히든 레이어가 있고 요 전에 게 요쪽 전달돼. 예전에 이게 전달이 안 됐잖아요. 그죠? 시간축이 없었으니까. 전달돼. 그 다음에 여기 나오고 전달돼. 아니, 요걸 2층으로 쌓으면 여기 들어가서 전달되고, 여기 나오고, 여기 들어가서 전달되고, 요게 이렇게 2층으로 쌓는 거예요. 요거는 히든 레이어가 하나야.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라, 단지 시간축으로 계속 확장이 되는 거예요. 이건 히든 레이어가 2개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거를 활성화해서 만들어서 우리가, 야, 음속 쪽이나 어느 쪽에 쓰자. 그래서 이렇게 활성화 함수를 만들어서, 뭐 하여튼, 아이들 이렇게 써가지고, 이게 활성화 함수가 이제, 여기 W하고 W 넣는, 이렇게 돌아가는 거, 그래서 이렇게 정의하면은 이렇게 돼서, 이 활성함수 W를 넣어서 바이오스를 해서 똑같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잘 되겠네? 하고 이제 했어. 근데 잘 안 됐어. 잘 안 됐어. 왜 안 됐냐면, 그래서 이런 순수한 이거 아니라 형태의 RNN은 잘 안 써요. 왜 안 됐냐면, 우리가 W라는 값이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크기가 안 나요. 0. 몇 몇이 돼. 근데 여기서 이게 말하자면, 이게 길게 보면 길게 볼수록 좋은데, 얘가 지금 이게 계속 이렇게 W 이렇게 곱해지거든. 앞에 식을 보면 여기 W가 넘어와. 또 곱해져. W가. 여기 또 곱해져. W가 계속 곱해져. 이렇게 계속 W가 계속 이렇게 뚜뚜뚜뚜 이게 연쇄돼서 이게 곱하기 신호잖아요. 곱하기 신호가 계속 곱해지는 거야. 시간이요. K는 1부터 T까지. 이 전에 것까지 이렇게 계속 곱해져서 누적이 돼서 와. 근데 우리가 그 작은 숫자를 계속 곱하면 어떻게 돼, 나중에? 0으로 가잖아, 0으로. 그래서 그레디언트가 소실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잘 안 돼. 그래서 처음에 RN 나왔을 때, 음성인식이 RN은, 될 것 같아. 해보니 잘 안 돼. 이렇게 성능이 안 좋더라고. 그래서 그레디언트 베니시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없애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메모리 기능을 넣어서, 우리가, 요런 이제 LSTM 셀이라는 걸 만들었어. 롱 쇼텀 셀. 이거 안에 좀 복잡하지만, 하여튼 메모리 기능을 여기다 넣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곱하기를 많이 안 하게
옛날 걸 그냥 갖고 와서 메모리 하게끔 요런 기능들을 넣어서 이제 그 RNN은 아까 같이 이렇게 바닐라 이렇게 유치한 RNN 안 쓰고 LSTM을 썼어요. LSTM은 잘 돼. 꽤 시간 쪽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LSTM이 이제 그 롱 숏텀 메모리라고 그래가지고 왜 이름을 롱 숏텀 메모리라고 지었는지 하여튼 그래서 내가 이 LSTM을 써서 사실은 그 처음으로 내가 음성인식기를 갖다가 거의 다 구현해 줬는데 꽤 잘 됐어요. 꽤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잘 돼. LSTM까지 잘 돼. 근데 그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RNN 계열로 이제 우리가 음성인식도 하고 저기 그 텍스트 생성도 하고 텍스트 분석도 하고 이제 하게 됐어요. RNN으로. 근데 이 RNN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이제 요구가 생겼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입력 말이라는 게 보면은 이게 번역에서 나온 문제인데 말이라는 걸 보면은 어떤 단어하고 어떤 단어는 관계가 있잖아. 중요한 서로 이웃하는 말은 전치사 같은 거 별로 관계가 없고 나는 호수에 가서 수영을 하면 호수하고 수영은 뭔가 관계가 있는 거야. 호수에 가서 밥을 이거는 잘 안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관계가 있는 것끼리 서로 이렇게 줘서 그걸 가지고 디코딩을 하면 잘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야. 그래서 요 RNN이 나왔을 때 요런 어떤 입력 시퀀스하고 원래 이 출력 시퀀스 간의 관계에서 이 입력 시퀀스가 요 단어가 요 출력 시퀀스에 어디에 더 관계가 있냐? 원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 1대1로 하지 말고 요 A라는 단어가 요 단어에 어떤 영향을 줘. 번역에서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한국말을 일본말을 번역할 때 또는 독일을 영어를 할 때 어떤 말이 어떤 말에 도대체 영향을 주는지 요 좀 단어들까지의 어떤 그 관계도를 우리가 좀 생각해서 하자. 그래서 어텐션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이제 요 RNN에다가 어텐션을 이제 넣기 시작한 거예요. 개념적으로만 그냥 알아두세요. 원F 돌아서 지금 몇 분 돌아요? 20대 너무 많은데? 원F 도니까 지금 트레인 에큐리시가 50도 안 돼요. 원F 도는데 근데 몇 분 걸렸나? 9분. 5개 너무 많이 잡았네. 근데 이게 확 줄 거야 이제. 이게 한번 감상 갑시다. 여기 설명을 하는 거. 이 설명 끝나면 이 결과 문제만 끝내시라고. 그래서 요게 이렇게 어텐션 알고리즘이 요렇게 관계들, 입력단하고 출력단의 원래 관계를 좀 하기 위해서 했어. 그래서 어떻게 아이디어를 냈냐면, 이게 개념적으로만 알아두면 돼요. 개념적으로만. 말하자면 이런 거죠. 여기서 단어 단위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이게 잘 안 맞잖아요. 그죠? 순서도 틀리고, 특히 한국어 영어로 할 때 순서가 안 되니까, 이게 참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RNN이 타임스tam프나 모든 입력 원소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과도하잖아요. 입력을 다 참조한다는 게. 그래서 가장 관련이 높은 원소만 참조할 수 있도록 얘네들이 만들었어요. 참조를 다 할 수는 없어. 여기서 보면은 이 help라는 거를 갖다가 번역하기 위해서 이걸 다 참조할 수는 없고, 그 영어의 help이 영어에 어떤 단어하고 관계가 있는지,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어텐션 할 수 있게 하는 건데, 요거 보면은 이렇게 예를 들면 시퀀스 보면 미어 하이텐 주가 칸스트 듀 사이즈보다 단어 help를 출력하는데 더 관계가 있다 이거지. 미어 하이텐 준이 요 뒤에 여기서보다도 더 help를 출력하는 데서 관계가 있다. 요렇게, 요거가 help하고 관계가 좀 있네? 요건 help다. 요렇게 순서를 정할 때, 요렇게 이제 어떤 단어에 집중할지를 이제 어텐션 한다. 근데 이게 아이디어는 그건데, 수학적 모델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매트릭스를
나도 사실은 뭐 그렇게 되겠지 하고 이렇게 정확히 따져보지는 않았어. 이게 하여튼 수학적으로는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아. 그래서 이거를 그 정방향하고 그 역방향으로 디코딩을 거꾸로 해서 합쳐놓은 다음에 처음에는 이걸 응립시켜서 이걸 어텐션 가중치를 놓고 이걸 가지고 다시 디코딩 할 때 문맥 정보가 담겼을 때 할 때 이 가중치를 조정하는 요런 이제 방법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 정방향하고 역방향을 해갖고 뭉쳤다는 거는 이 단어들끼리 서로 크로스 돼갖고 그 내적을 구했다는 거하고 비슷한 의미이기 때문에 어떤 단어가 어떤 단어끼리 이렇게 연관이 돼 있는지 그런 이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해서 구했다. 이 정도만 좀 하면 돼. 어텐션이라는 게 어떤 관계들을 잘 구하는구나. 이렇게 그 생각하면 돼요. 어텐션 이렇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왜 그러냐면 어텐션을 이렇게 그런데 이런 어텐션을 가지고 이건 왜 이렇게 이상하게 어렵게 나왔어? 어텐션을 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제 구글이 이제 아이디어를 냈는데 구글이 이제 논문을 썼어요. 이거 어텐션이라는 거는 그 RNN에 나온 다음부터 한 몇 년 뒤에 어텐션이라는 게 나와서 어텐션을 해야 되겠다는데 구글이 이걸 가지고 논문을 냈어. 어떤 논문을 냈냐면 셀프 어텐션이라고 해서 논문 제목이 2017년에 나온 논문 제목인데 그 어텐션 이즈 올 유 니드야. 논문 제목 자체가.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어텐션이 너가 필요한 거 다야. 그래서 내가 그 논문 제목을 읽어서 아주 그냥 사실 아주 기가 하늘에 꽂힌 거잖아요. 그죠? 내가 딴 거 필요 없고 어텐션 말고 내 이런 말하고 똑같거든. 그래서 구글이 2017년에 그 논문 낸 사람들이 징징한 사람들이지 사실은. 그래서 다 창업을 했어. 하여튼 2017년에 그 논문을 내서 구글은 어떤 아이디어를 했냐면 이거를 이렇게 입력하고 출력 간의 어텐션을 생각하지 말고 입력 단어들만 간의 좀 관계도를 우선 수집하자. 그래서 입력 단어들이 어떤 단어들하고 관계가 있는지를 이제 그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디코딩을 하자. 요렇게 됐어. 그래서 이 어텐션이라는 건 이 입력하고 출력 간의 어떤 단어가 어떤 단어로 이렇게 중요하게 가는지를 처음에 생각했는데 구글은 야 이거 필요 없고 여기서 단어들끼리 우선 자기네끼리 한번 비교를 해봐. 그래서 셀프 어텐션이라는 거 붙은 거야. 그래서 간단해. 그냥 단어들이 열이 있으면 이걸 내적해버리면은 이게 어텐션이 되고 내적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그 내적이라는 개념이 그거잖아요. 그 멀리 90도로 벌어져 있으면 관계가 없으면 빵이고 거의 일직선이면 ZX잖아요. 1. 네? 코사인 내적이라는 게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내적은 매트릭스가 간단한 거니까 이걸 단어들끼리 내적을 해서 인베딩 시킨 단어들끼리 내적을 해서 그걸 갖다가 관계 유사도를 구한 거야.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이제 어텐션 알고리즘을 짠 거죠. 그래서 셀프 어텐션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얘네들이 그 논문을 냈어요. 그래서 이런 거야. 이게 예제가 많은데 Can you help me to translate this sentence? 하고 이런 걸 갖다가 이걸 갖다가 어텐션, 셀프 어텐션을 해갖고 이렇게 내적으로 구해보면 그 각 단어가 트랜스레이터가 이 전체 문장에서 어떤 단어하고 관계가 있는지가 다 나오거든요. 자기를 빼놓고. 그러면 트랜스레이트 같으면은 센텐스가 좀 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디스는 아니고. 그 다음에 헬프 같으면은 미가 높을까? 하여튼 이런 식이야. 그래서 각 단어의 어떤 그 중요한 치를 내가 이렇게 내적을 해서 구한 다음에 그 정보를 이용해서 이제 어텐션을 이제 디코딩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입력 시퀀스가 있으면 근데 요게 입력 시퀀스를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입력 시퀀스 자체도 이거 한 타임에 있는 입력 시퀀스고 거기에 이제 어떤 T에 있는 걸 갖다 정보를 곱해서 여기서 어텐션 가중치를 구하고 소프트 벡터를 해서 문맥을 고려한 인베이딩 벡터를 만들어서 이걸 디코딩하면 나중에 뭔가 된다. 이런 건데 하여튼 내적으로 해서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 시점에서 어텐션을 그냥 주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어텐션을 넣고 내적을 해서 여기 문맥 벡터를 만들어서 다시 디코딩하면 된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얘네들이, 2번 됐다. 2번 됐는데, 얼마 안 올랐네. 51% 올라갔다. 얘네들이, 요렇게 해서 논문을 썼어. 이게 논문에 나온 그거야. 그래서, 이게, 이 어텐션 니드, 올류 니드라는 논문에 요 그림이 딱 들어가면서 얘네들이 발표를 했어요. 2017년에. 네. 그러니까 오래됐지. 2017년이면 지금 몇 년 전이에요? 8년 됐구나, 진짜. 요게 나오면서 이제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 딥러닝의 상황.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시퀀스가 있고, 인베딩 시켜서 위치 인코딩을 하고, 어텐션을 놓고, 정결해서 완전히 신경을 해서 넣어서 문맥 벡터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이제 타겟 시퀀스를 넣고 여기서 멀티헤드 어텐션을 넣어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완전 연결 쪽으로 해서 디코딩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멀티라는 거는 우리가 CNN에서 우리가 커널을 갖다가 한 이미지, 원본 이미지에 있으면 하나만 쓴 게 아니라 몇 개 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늘려놨잖아요. 그것처럼 여기도 이제 멀티로 이렇게 쭉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CNN 필터처럼 이런 게 몇 개 이렇게 쭉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처음 논문일 때는 한 7개 정도 썼을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 이 소스 시퀀스가 들어가서 이걸 가지고 이제 타겟 시퀀스를 내뱉는 건데, 근데 이 소스 시퀀스가 단점이 뭐냐면 이게 이 소스 시퀀스가 얘네들이 RNN처럼 시간축을 없애버렸어. 여기 보면 시간축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소스 시퀀스가 그냥 어떤 슬롯에 들어가 있는 원소 다야. 그걸 넣어야 돼요. 너무 여기에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연산량이 되게 많아. 연산량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아까, 이 그림에서 어떤 T 시간을 봤을 때 어떤 T1 이렇게 시간들이 쭉 하고 슬롯을 만들었을 거 아니야. 이걸 다 하나로 넣어. 그 다음에 또 T 플러스 1은 또 여기 또 구성이 돼 있을 거 아니야. 그걸 하나 넣어. 이렇게 RNN처럼 이렇게 순수대로 넣는 게 아니라 T1, 2, 3, 4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쭉 모은 이걸 이렇게 넣는 거지, 시퀀스. 그러니까 연산량이 많아. 연산량이 많아가지고 좀 단점인데, 어찌됐건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이렇게 그냥 재밌는 이야기 듣는다고 생각하고 들으세요, 그냥. 그래서 여기서 인코더하고 디코더 구조로 만들었어, 이렇게. 그래서 이걸 써서 얘네들이 번역에 썼어. 그래서 이게 나와서 번역을 할 때 되게 잘 됐어요. 갑자기 사람 번역보다 품질이 확 올라갔어. 다들 놀랬지. 그런데 이제 GPT는 그럼 뭐냐? GPT는 이 인코더를 안 쓰고 요거만 썼어. GPT. 오픈 AI에서 모습은 똑같아. 근데 요 GPT 요것만 디코드만 써서 구성했어요. 인코드를 안 쓰고. 그래서 GPT는 요 구성만 해서 한 건데, 이게 하여튼 수학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내가 약간 이렇게 이게 세 가지 벡터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됐다. 그래서 이거 내가 보기에는 여기서부터는 여기에 범위를 넘어가는 얘기 같아. 이 알고리즘 설명을. 나도 이거 설명하려면 나도 잘 몰라.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써서 이렇게. 그래서 하여튼 이거를 수학적으로 잘 행렬 연산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게 Q 벡터, T 벡터, 여기 보면은 몇 가지 쿼리하고 밸류, T라는 이런 요소를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이제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몇 가지 훈련을 가지고 했더니 잘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제 훈련을 해서 나온 게 이제 GPT예요. 그래서 내가 보면 이걸 이제 구글 트랜스포머라고 이름 붙였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이렇게 알고리즘 써보면 요새는 다 어텐션 들어가는 알고리즘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커 파워도 어텐션 들어간 알고리즘이거든요. TFT라고 해갖고. 근데 연산량이 많어. 연산량이 많은데, 알고리즘 성능은 어텐션이 들어간 게 맞고, 아까 우리가 VGG도 멀티헤드 어텐션이 들어간, 요 끝단에, 요 들어간 걸 써서 우리가 이제 구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트랜스포머 알고리즘이 현재로서는 가장 견고하다.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 알고리즘을 그 연산량이 많고 막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그 요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기법들을 써요. 워낙 연산량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트랜스포머를 대체할 만한 그런 알고리즘은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왜 이거 알려주냐면 이제 아까 이제 우리가 이 전위학습을 하잖아요. 한 3번 정도 들어갔을 텐데 3번 들어갔다. 이게 62로 확 뛰었잖아요. 60 이게 한 열 몇 번 돌리면 90 몇 %까지 올라가더라고 이게. 쭉 확산이 되면 밸리데이션이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쭉 올라가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논문 같은 거 찾아보고 성능 볼 때 아까 그런 기세 이 다양한 이제 모델들이 올라와 있어요. 뭐 위스퍼도 그렇고 뭐 특히 비전 쪽도 그렇고 그다음에 ML 쪽도 머신러닝 쪽도 이제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다 올라와 있어요. 뭐 말하자면 어텐션 쓰는 것도 있고 뭐 그건 너무 연산량이 아까 하여튼 이제는 뭐 알고리즘이 워낙 잘 발달하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렇게 골라가지고 성능을 보고 이렇게 구현을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우리가 네트워크 구조를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게 여러 가지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제 이런 네트워크들이 이제 짝이 나름이야.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그래서 이제 캐글 같은 데서 캐글이 뭐냐면 이제 호주에 두고 있는 이제 AI 딥러닝 컴피티션 사이트인데 어쩔 때는 상금이 되게 많아요. 캐글이 뭐 매덕되는 것도 있어. 어떤 거냐면 이렇게 오픈해서 누가 정부 같은 데서 데이터를 갖고 있잖아. 그럼 얘를 경쟁을 시켜. 상금을 걸고. 그래서 이 데이터 갖고 나 뭘 하고 싶은데 니네들이 해봐라 그러면은 얘네들이 전 세계에서 막 달라붙어 해. 그래서 이기면 그 상금 갖고 하는 거야. 그 대신 그 알고리즘은 걔가 쓰는 거지. 그래서 한국에서 캐글 우승한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있나? 있어? 여기는 왜 전문가가 들어왔어? 하여튼 캐글에서 그런데 요새도 캐글 올라가 보면 재밌어요. 캐글 같은 거 알면 좋은데 캐글 한번 들어봅시다. 요새는 무슨 컴피티션이 나오는 이런 게, 근데 중국 애들이 많이 우승했어요. 한국 사람, 이게, 요새는 많이 바뀌었는데, 여기 보면은 컴피티션이 있어요. 컴피티션이 있잖아요? 여기 컴피티션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타이타닉 머신러닝 프롬 디제스터, 하우스 프라이스, 이런 건 옛날 거고, 이건 훈련하게 있는 거고, 이게 상금이 많은 게 있어. 여기 보면은, 언고잉 하면은, 여기 상금이 걸리잖아요. 이건 뭐야? 100만 불이야, 100만 불. 100만 불이 얼마죠? 10억? 14억. 14억짜리야. 어디 갔어? 이거 먹으면 14억 따는 거야, 14억. 응? 막, 안에서 막, 한번 질러? 막 이러면,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14억이나 되지? 2months ago에 시작했네. 그래서 여기 다 있어. 이렇게 데이터를 뭘 해야 된다. 응? 이렇게 100만 불. 와. 하여튼, 토탈 100만 불인가 보다. 12만 원. 모르겠어. 하여튼, 상금이 엄청 많네. 하여튼, 이렇게 상금이 많어. 이렇게, 100만 불짜리도 있고, 4만 불짜리도 있고, 싼 것도 있고, 막, 122만 5천 불짜리도 있어.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모델들이 많이 나와. 그래서 예전에, 캐글에서 중국 애가 무슨 내수로 우승을 했어. 다들 깜짝 놀랐어. 중국이 처음으로 이렇게 우승한 거예요. 근데 엄청 CNN 계열인데 엄청나게 깊게 만들어서 우승을 했어. 그래가지고
나도 그때 충격 먹고 다들 그랬는데, 하여튼 이런 사이트가 있어서 이런 모델들 구하기는 쉬워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모델들이 다 이렇게 나와요. 나와서 이렇게 한다. 그래서 4번 들어갔다. 70% 딱 올라갔어. 근데 조금만 기다리면 5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잖아, 이렇게.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해가지고 이제 90 몇 %, 야, 내 의료 데이터 갖고 내가 진단 AI 만들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거는 데이터가 워낙 좀 한정적이잖아. 이게 쉽지가 않은 거야. 여기 데이터 싸움이야, 무조건.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팔란티어 갖고 우리가 인사이트를 구할 때 다들 좀 아이디어를 모아야 돼. 팔란티어가 좋은 진짜, 하여튼 지금 제일 핫한 기업 중에 하나잖아요. 그 기업이 핫한 이유가 있어. 팔란티어가. 근데 우리 FA팀도 그 팔란티어가 왜 핫한지 좀 아시기도 할 것 같은데, 그런 쪽에 좀 이렇게 아이디어도 모아야 되는데, 이게 90%, 70%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보면 이제 이게 나올 거예요. 한 5분만 기다려고 안 나오면 해봅시다. 우리 너무 열심히 공부했어. 근데 2시간 동안 계속 강의했다 그러더라고. 다들 졸린다. 그래서 심심하지 않으니까 심심하지 않다 그래. 지금 맞아, 그거는? 다행이야. 얻을 것도 없이 그러면 재미없잖아. 27분 돌아왔는데, 스피커에서 그래서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이브 시키고 하면은 한 75% 되려나? 그래서 내가 한 4시간까지 돌려봤어, 집에서. 4시간까지 돌려보니까 한 90 몇 %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면 아는데, 그렇게 어떨 땐 되게 재밌을 수도 있어요.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해갖고 적용해보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런 딥러닝의 모델 하고 하면 되고, 아까 같이 파이토치는 내가 늘상 얘기하지만 모르면 치치한테 물어서 하면 되고, 이렇게 얻을 수 있는 코드도 많으니까. 근데 이제 얼마나 데이터를 정확히 하느냐? 이게 훈련 이게 조금씩 이게 세츄레이션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밸리데이션이 에큐러시가 이렇게 밸리데이션이 이렇게 가고 있구나, 올라가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 이렇게 돼갖고 세이브를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인퍼런스 할 때는 이제 인퍼런스만 하면 되죠. 우리가 원래 이 과정까지 할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면. 그래서 인퍼런스는 이제 여기서 이제 인퍼런스, 아까 그 모델을 세이브 시켰으니까 그 모델을 갖고 와서 이제 테스트 셋에 대해서 이제 얼마 정도 나오는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건 얼마 안 걸릴 거예요. 훈련 안 시키는 거니까. 그냥 여기까지 그냥 다 돌려버릴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고 끝냈어요. 이게 498개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이것만 돌아가면 그만 들어. 이건 시간이 얼마 안 걸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인퍼런스 해서 이제 모델 훈련해서 하면 된다. 이렇게 돼 있고, 시스템은 이제 그렇게 돼 있죠. 우리가 모델을 훈련한 다음에 그 모델 가지고 하고, 그래서 이게 하면은 테스트 데이터가 테스트는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게 카피를 지금 우리가 했어요. 체크포인트. 아까 훈련한 거를 이쪽으로 카피해봤어요. 여기는 지금 카피한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기록을 여기다 세이브를 시켜놨기 때문에 여기 굉장히 커. 근데 모델 크기가. 왜냐면 VGG 모델이, 아까 VGG 16 모델이 앞에 콘볼루션 막 쭉 있잖아요. 콘볼루션은 아까 몇 개 썼지? 되게 많이 썼잖아. 그러니까 커널이 되게 많은 거야, 웨이트 훈련을. 그래서 메모리가 상당히 크더라고, 이게. 몇 메가, 기가 단위더라고, 기가 단위. 기가 단위의 어떤 그 데이터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게 타르가 이게 크기가 얼마 되냐? 이게 나오나? 하여튼 되게 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풀어서 이제 라인을 5개고, 그래서 테스트를 정의를 해서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498개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한 다음에 엑서사이즈를 해서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아까 그걸 또 갖고 와야 되죠. 왜냐면 이제 모델을 구성해야 되니까, 이런 모델이라고 이건 알려주는 거예요, 얘한테. 이런 모델이야. 그래서 나는 이렇게 구조가 돼 있어. 이렇게 알려주고, 그래서 모델을 해서
모델을 체크포인트를 하면 이런 게 좀 필요해요. 그래서 로드해서 그래서 테스트를 정의해서 테스트를 돌리면 아까 70 몇 번 했잖아요. 훈련 이밸리에이션 데이터가 이것도 아마 이거 금방 나올 거예요. 그래서 80%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조금 테스트 데이터 올라갔고 그래서 이렇게 그려놓으면 이게 이제 라벨하고 어떻게 맞춘데 틀렸는지 다 나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한 이렇게 맞춘 거 틀린 거 이렇게 다 할 수 있으니까 어찌됐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학습을 한다. 전학습을 하고 보통 이렇게 필드에서는 전학습을 다 써서 어떻게 비전 쪽은 다 전학습을 해요. 언어 쪽은 이제 너무 견고해서 이제 다른 스코프를 쓰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할 거 다 했어요, 진짜.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제 등록에 관심 있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나는 이 단계를 잘 모르겠어. 예전에 저희가 배울 때는 이런 특징 같은 것도 막 이렇게 되게 오랫동안 공부하고 그랬어야 되거든요. 막 이렇게 두껍게 나오고 막 어떤 특징을 보여야 되냐 무슨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어서 주파수 도면으로 갔다가 그걸 다시 바꾸고 막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것도 필요해. 어떤 특징을 주파수 도면을 갔다가 그걸 다시 업그레이드하고 막 이렇게 필요한데 요새는 딥러닝 뉴럴넷이 워낙 잘 돼 있으니 그냥 막 원천 데이터를 막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아래에서 아까 그 CNN처럼 커널에서 다 필터링을 하는 거야. 그렇게 요새는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효율적으로 짜려면 앞에서도 특징들을 잡아줘서 해야 되는 거고 아까 말한 그런 인풋 파워 같은 거는 우리가 계산하려면 그런 것들을 짜서 이제 계산하는 거죠. 그럼 그런 거 하나가 논문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특징을 잡아서 했더니 훨씬 빠르고 성능이 좋아졌다. 이런 것도 논문을 안 될까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논문들이 막 그런 게 그렇게 돼 있고 오늘은 이 정도는 하고 끝내시죠. 다음에는 실제 사례가 있고 우리가 알고리즘을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비전 쪽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언어 쪽은 이제 LLM 쪽은 이제 다양한 방법론이 있고 요새는 그 내부에서 너무 잘 돼 있으니까 하여튼 너무 잘 돼 있어. 내가 봐도 너무 빠르고 너무 잘 돼 있으니까 그거는 걔네들 방법론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추론하는지 이런 걸 알아도 걔네들 추론을 다 해주거든요. 근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적용할 때는 추론하는 것도 보여주고 막 해야 돼요. 요새 에이전트처럼. 우리가 LLM에서는 에이전트를 어떻게 짜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이슈거든요. 다들 에이전트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머신러닝 쪽은 아직까지 산업계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측 요새는 진짜 쓰려고 그래요. 많이 예측하고 데이터를 어떻게 연결시켜야 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다 가지고 팔렌티어 가지고 다들 한번 이런 쌓은 지식 가지고 한번 다들 한번 해봅시다. 의견도 많이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 수업 여기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